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입문용 믿을것 바이크들을 모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기대되는 모델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6년 만에 돌아온 유로5에 대응하는 CBR 600 RR이 출시되는 소식이 들림에 따라 라이더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예전의 명성 그대로 다시 한번 CBR 600 RR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밖에도 이종 소형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쿼터급과 미들급 사이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나 기존의 리터에서 미들급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쿼터급에서 안전하게 미들급 바이크로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아프릴리아의 RS457입니다. 이탈리안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피아지오 그룹 산하의 아프릴리아는 1945년에 탄생해 역사가 깊은 스포츠 모터사이클 브랜드인데요. 아프릴리아에서 스포츠 모델에는 RS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번 신제품인 RS457은 RS125와 RS660 사이 라인업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독 쿼터급 바이크들이 경쟁이 치열한데 쿼터와 미들, 중간급 역할이기 때문에 아프릴리아 RS457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RS457은 아프릴리아에서 보기 드물게 2기통으로 출시되는데요. 2기통이만큼 건조 중량도 175kg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가벼운 건조 중량은 쿼터급과 미들급을 입문하는 라이더들에게 다루기 쉬운 포지션을 나타내며 라이트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트랙션 컨트롤과 3가지 라이딩 모드를 지원하며 5인치 TFT 계기판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RS660의 패밀리 룩을 따라가고 있는 디자인으로 RS660과 매우 흡사하게 디자인되었고 더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순행 2기통 457cc로 최고 출력 46.9마력 9400rpm을 내고 있으며 최대 토크는 43.5Nm 6700rpm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41mm USD 도리시 포크를 장착했고 리어에는 칸틸레버 형식의 모노쇼크 업쇼버를 장착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피스톤, 뒤 2피스톤 바이브렉 캘리퍼를 장착하고 2채널 ABS를 더했습니다. 휠은 앞뒤 모두 17인치로 타이어는 110/17, 리어는 150/60으로 슬림한 편에 속합니다. 국내에서는 야마하 R3와 닌자 400이 쿼터급 양대 산맥으로 불려왔다면 RS457이 쿼터급과 미들급의 중간격 역할에 속하기 때문에 이미 RS660의 검증된 내구성과 레이싱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RS457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들어오는 소식이 들린다면 라이더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약 6,000유로, 한화 86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약 1,000만원대에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닌자 500입니다. 닌자 500은 국내에서 쿼터급 입문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닌자 400의 후속 모델인데요. 현재 전국 가와사키 매장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으며 과거 닌자 400을 대체할 레플리카로 2024년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약간 높아진 핸들 포지션과 앞으로 조절된 풋패그는 일상 주행뿐만 아니라 장거리 투어링에도 편안하게 설계되었으며 새롭게 선보인 가와사키 닌자 500은 기존의 닌자 400을 베이스로 순행식 DOHC 4행정 451cc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기존 닌자 400이 배기량에서 52cc 정도 확대되었고 이에 맞춰 크랭크 샤프트나 밸런스 샤프트도 최적화되었습니다. 유럽 사양은 45PS, 일본 사양은 48PS이며 피크 파워는 변하지 않았지만 중저속 영역의 토크를 확실히 끌어올리고 RPM에서도 이전보다 더 여유로운 출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라이딩과 투어를 다니기에 매우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의 RPM도 기존 대비 1000에서 2000 정도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 출력은 45PS 9000rpm에서 최대 토크는 42.6Nm 6000rpm의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화된 클러치와 함께 기어비가 닌자 400보다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785mm의 시트 높이는 기존의 닌자 400과 동일하고 닌자 400과 비교해 5mm 정도 늘어난 1375mm의 휠 베이스와 트레일은 동일하며 고장력 트렐리스 프레임 같은 경우 닌자 250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41mm 프론트 포크와 310mm의 세미 프론트 디스크도 동일합니다. 타이어 사이즈도 기존 닌자 400과 동일한
프론트 110에 70에 17, 리어 150에 60에 17 사이즈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앞뒤 모두 원형으로 변경되었고 마스터 실린더도 강력해졌으며 리어 서스펜션도 새로 세팅되었고 두꺼운 쿠셔닝, 우레탄을 적용시킨 시트를 선보입니다. 이로써 승차감 면에서도 기존보다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기존 168kg의 가벼운 무게에서 약간 증가가 된 171kg로 배기량 대비 아직도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당연히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를 탑재하여 가벼운 클러치감과 부드러운 기어 변속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닌자 500에서는 스마트키가 도입되었습니다. 헤드라이트에는 닌자 6R에서 채용된 새로운 프로젝터, 리플렉터 타입의 LED를 채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퍼 카울과 테일 카울의 형상도 변경되었으며 유려한 레이어드 디자인으로 닌자 500만이 가질 수 있는 현대적인 인상과 한층 더 스포티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역시 닌자 6R에서 가져온 TFT 풀컬러 계기판을 사용하여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닌자 400을 타오셨던 분들은 닌자 500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규 유입된 라이더들이 대거 닌자 500으로 몰리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스즈키의 GXX-8R입니다. 스즈키의 새로운 엔진 776cc 병렬 트윈 엔진을 탑재한 GXX-8R의 출시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ADS와 V스트롬 800D의 후속으로 이미 출시가 확정된 모델인데요. 특허받은 스즈키 크로스 밸런서를 탑재하여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270도 위상 크랭크는 V 트윈 엔진과 동일한 고동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고 출력 82.9마력 8500rpm, 최대 토크 78Nm 6800rpm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라이드바이어 와이어 전자식 스로틀은 주행 중 민첩하고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며 양방향 퀵시프트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프론트 니신 4피스톤 캘리퍼와 310mm 더블 디스크를 장착했습니다. 전반적인 차체는 기존의 GXX-R 시리즈 못지않은 스포티함을 보여주는데 곡선을 최대한 배제하고 직선과 각을 강조한 모습은 기존 슈퍼스포츠 라인업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쌓인 한 쌍의 육각형 LED 헤드라이트는 LED 위치 표시 등이 인상적입니다. 5인치 TFT 계기판을 탑재했고 주행 모드는 A, B, C 세 가지 주행 모드와 트랙션 컨트롤, 저 RPM 보조, 이지 스타트 등이 들어갑니다. 또한 ADS에는 단조 알루미늄 분리형 핸들바가 들어가 있으며 윈드 스크린은 공기 역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0만원 초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는 CBR600RR입니다. 기술의 온다를 한 번 더 증명하게 되는 화려하게 부활한 CBR600RR입니다. 유로5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기 설계를 바꿔 출시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모델인데요. 전반적인 디자인은 CBR RRR과 패밀리룩을 이루고 있으며 다운포스를 강화하는 윙넷을 장착한 카울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연료 탱크에서 시작되는 라인은 텐더 시트를 지나 후미까지 살짝 치켜올린 라인으로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랑받았던 우리가 사랑하는 싱글 센터 머플러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존의 모델보다 3mm가 줄어들고 강성은 더욱 강해진 스윙암과 810mm 시트를 갖추고 있으며 트윈스파 알루미늄 프레임, 쇼와 빅스톤, 프론트 포크, 유니 프로링크 리어쇼크를 장착했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댐퍼가 더해져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엔진은 599cc 수랭 직렬 4기통으로 높은 엔진 회전에서 고출력을 낼 수 있도록 캠샤프트와 밸브 스프링, 크랭크 샤프트 등의 대대적인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최고 출력 121마력, 14250rpm, 최대 토크는 63Nm, 11500rpm의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흡배기를 다듬고 밸브 타이밍을 조정하여 세밀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퀵시프트가 혼다에서 보기 힘든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었으며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탑재되었습니다. 전자식 스로틀은 CBR RRR 파이어 블레이드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사양이 적용되었습니다. HSTC는 총 9단계, 그리고 윌리 컨트롤, 출력 모드 설정, 엔진 브레이크 등 안전을 보조하는 기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앞 4피스톤 캘리퍼와 더블 디스크, 보시 코너링 ABS가 탑재되었고 6축 IMU 관성 장치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160만 6천엔 하나로 1399만원에 출시되었으며 미국은 12,099달러 1576만원이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데이토나 660입니다. 트라이움프 데이토나는 트라이움프의 스포츠 모델로 1991년 출시하여 유서가 깊은 모델입니다.
당시에는 다양한 배기량을 출시했을 뿐 아니라 3기통, 4기통 모델로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트라이언프에서 2024년 1월 드디어 데이토나 660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내에 출시한 트라이던트 660과 타이거 스포츠 660과의 엔진을 공유하는 모델인데요. 엔진은 동일할지는 몰라도 성능 차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토나 660의 최고 마력은 95마력으로 트라이던트 660, 타이거 스포츠 660보다 최고 마력이 10마력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고 출력 95마력에 11,250rpm, 최대 토크는 69Nm에 8,250rpm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언프 3기통 엔진은 독특한 트리플 사운드를 재생하는 3인원 헤더와 스테인리스 스틸 피니셔를 갖춘 소형 언더 소음기로 재설계되어 보다 스포티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존재감 있는 사운드로 미들급에 입문하는 라이더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트는 쇼와 41mm 도리시포크가 장착됐고 리어는 쇼와 모노쇼크가 장착되었습니다. 디스크는 프론트 310mm 더블 디스크, 리어 220mm 싱글 디스크를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섬세한 조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로틀과 3가지 라이딩 모드를 지원합니다. 슬립 어시스트 클러치는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업다운 킥시프트가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앞 브레이크 캘리퍼가 레디얼 마운트로 변경되었으며 핸들바가 클리본 스타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시트고는 810mm로 준수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4기통 미들급 차량들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야마하의 R7 그리고 GXX8R과 같은 모델들이 경쟁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라이던트 660은 1135만원, 타이거 스포츠 660은 1315만원에 판매 중에 있으며 데이토나 660의 가격은 이들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입문용 미들급 바이크들을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